안녕하세요. 오성범 평가사입니다. 자, 마지막 보충 강의인데요. 2차 금융시장, 부동산 금융론에서 금융시장을 분류를 했었죠. 그래서 전에 직간접 시장으로 분류를 한 거에 대해서 리츠펀드 보충 강의 올려드렸고요. 이제 1차, 2차 금융시장의 분류 중에서 이제 2차 금융시장, 자산 유동화 증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의 분류 체계, 여러분들 다 여러 번 보셨던 거고요. 일단 이 시장에 따른 분류인데 1차 시장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금융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시장은 그렇게 1차 시장에서 발생한 금융은 어떤 형태의 증권으로든 나오겠죠. 채권으로 나오든 주식으로 나오든 채권 주식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냥 광의의 증권으로 되든 어떤 형태로든 증권으로 될 텐데 이 증권화된 부동산 금융 상품을 다시 한번 매각한다 라고 하면 이제 그게 2차 시장이 되는 거죠. 1차 시장이 아닌 2차 시장. 그러니까 1차 시장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는 공간이라면 2차 시장은 그렇게 만난 수요자의 이 증권을 다른 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2차 시장이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 거냐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어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자, 원금이 10억이고 상환기간이 20년, 이자율이 4%인 담보대출을 은행에서 시행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 담보대출 채권을 여러분들이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겠죠. 명목소득은 10억에다가 이제 MC 저당상수 곱하면 한 7,4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 7,400만 원이라는 돈을 이제 은행은 20년간 받는 거죠. 20년간 받는 거고 그 20년간 받는 7,400만 원을 일시에 현가를 시키면 PVF로 현가를 시키면 12억이 돼요. 그러니까 은행은 10억을 빌려줬지만 실제 그건 12억짜리 상품인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은행은 20년 동안 2억이라는 수익을 올리게 되는 거죠. 이게 1차 금융시장인데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진 권리, 20년 동안 2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한 번에 다른 사람한테 판다. 내가 20년간 2억을 받을 권리가 있는 이 담보대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예요. 그게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담보대출 채권을 유동화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담보대출 채권을 유동화한 증권, 이게 MBS가 되는 거죠. Mortgage Backed Security. 그래서 이 MBS라는 건 결국 20년간 2억을 받을 한 해에 7,400만 원씩 해서 현가하면 2억이 되는 거죠. 20년간 7,400만 원씩 받아서 결국은 2억이라는 돈을 받을 권리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매하는 금액은 얼마에 결정이 되겠어요? 원금은 10억이고 12억짜리 상품이니까 그 사이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11억에 판매를 했다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10억짜리 대출을 시행했는데 일시에 1억이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20년간 매해에 7,400만 원씩 받을래? 아니면 일시에 1억 받을래? 라고 하면 당연히 일시에 1억을 받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유동화를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1차적인 차원이라면 또 하나의 차원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은행에는 BIS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BIS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자본이 10억이 있어. 은행에 10억이 있으면 은행에 대출을 10억만 해주지 않습니다. 신용창조라고 해서 그 10억을 가지고 대출은 실제 그보다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대출을 해준 사람들이 일시에 예금을 맡긴 사람들이 일시에 그걸 찾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잘게 쪼개서 이렇게 증대를 시키는 거죠. 그 기준을 너무 심하게 되면 안 되니까 너희가 대출을 해줄 때는 일정 정도의 자본 비율은 유지를 해라 라고 하는 게 BIS 비율이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8% 정도 되는데 그럼 이거 역산해서 멀티플로 만들면 12.5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자본 10억, 예금 10억을 가지고 있는 은행은 얼마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125억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5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125억 이상은 대출을 못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이런 담보대출 채권을 시행한다면 이 담보대출 채권을 몇 개까지만 할 수 있다? 12.5개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12.5개에 20년간 7,4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거기에 수익이 그치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이 담보대출 채권을 팔아버렸어.
팔면 은행은 부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딱 10개만, 12.5개만 대출을 하고 그냥 20년 동안 따박따박 7,400만 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10개 만들어서 대출 시행해서 팔아서 일시의 수익을 얻고 또 10개를 만들어서 팔아서 1억을 얻고 어느 게 더 수익성이 낮겠어요? 당연히 이 오른쪽이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강의 때 뭐 설명드린 빅쇼트라는 영화 보시면 첫 장면에 나오는 게 이 내용입니다. 기존에 이 채권 유동화를 하지 않았던 시절의 은행은 굉장히 장기 동안 저수익을 올리는 금융기관이었는데 이 채권 유동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은행은 굉장히 수익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만들어서 팔고 다시 대출하고 또 팔고 다시 대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짧아지고 수익성도 높아지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 유동화 증권의 구조예요. 그래서 자, 채무자와 자산 보유자 금융기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금융기관이라면 당연히 자산 보유는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채무자는 이쪽에 이제 원리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자산 보유자가 이 담보대출 채권을 특수목적회사에 넘긴다. 그러면 자산을 넘겼죠. 20년간 7,4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기고 일시금으로 돈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수목적 회사는 그거를 계속 이제 다른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넘기는 거고 이게 한 건이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건이게 되면 그렇게 모여진 증권에 대해서 신용 등급이 나와야 되고 그 신용 등급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중간에 신용평가회사들이 개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증권이 이렇게 유동화가 돼서 여기까지 건너왔다라고 하면 이 채무자의 원리금은 이쪽으로 지급이 돼야 되겠죠. 이게 기본적인 구조니까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의 근거 법률 챙겨두시고요. 그럼 유동화 증권이라는 건 결국 특정 자산을 증권화해서 유통시키는 거니까 어떤 자산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담보대출 채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신용대출 채권이든 매출 채권이든 기업자산이든 한마디로 내가 어떤 명목이든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다 그 자산을 기초해서 증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1번 MBS의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통해서 내가 원리금을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거고요. 신용대출 채권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그걸 매각하는 거고. 매출채권, 내가 제품을 판매했는데 대금을 아직 못 받았어. 그러면 그 매출채권도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마찬가지로 파는 거죠. 그거 외에 기업자산, 내가 회사에 예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그걸 유동화시켜. 그러면 그 기업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산을 가지고 유동화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각각 달라지는데 뭐 MBS, CBO, 뭐 CARD, ABCP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이 MBS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이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특수목적 회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가상의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일단 자산을 양도해야 된다.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된 자산이 하나면 상관없지만 양도된 자산이 여러 개면 그 여러 개 자산에 대한 어떤 신용 등급도 만들어야 되고 뭐 금리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주체들이 개입을 한다. 대표적인 게 뭐 이 그림에서는 신용평가 회사였죠. 근데 신용평가 회사에서 보니까 이 자산이 그렇게 우량하지 않아. 예를 들면 담보대출 채권인데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 같지 않아. 매출 채권인데 판매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 같지 않아 라고 한다면 누가 이 채권을 사겠어요? 누가 이 증권을 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평가회사에서는 이 채권에 내가 좋은 등급을 주려면 안전하다라는 공적인 증빙을 해주려면 다른 어떤 보강장치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뭐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누가 돈을 대신 갚을 거냐 아니면 누가 그걸 인수를 해줄 거냐 아니면 추가적인 담보물은 없냐 이런 식으로 이 채권이나 증권을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보호장치, 백업장치들을 마련하라는 거죠. 그런 데 있어서 이런 수단이 있다라는 거 정도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동화 증권이 발행이 되고 그 증권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언제나 이제 중요한 건 맥락입니다. 이런 걸 도대체 왜 하는 거냐, 장점, 단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장점은 아까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 흐름의 기간이 20년간 7,400만 원짜리를 단기로 줄여버렸죠. 그리고 현금의 크기도 7,400만 원짜리를 단기에 1억, 2억으로 땡겼죠. 그래서 장기를 단기로 줄이고 소액을 거액으로 줄이는데 누가 이걸 싫어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런 장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유동화되는 것에 따라서 하나의 자산을 굉장히 여러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 시장과 2차 시장의 특징은 1차는 그 주체가 분명해요. 수요자, 공급자 분명한데 2차, 3차, 4차, 5차 가게 되면 이 돈이 도대체 누구한테 흘러가고 있는 건지를 모르는 거죠. 그걸 좋게 얘기하면 위험 분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위험의 확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위험 확대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서프라임 모기지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산 유동화 증권의 장점과 단점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례를 좀 보고 마칠게요. 자, 첫 번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자산 유동화 증권에 대한 기사를 볼 때는 그냥 기사를 무작정 읽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앞에서 파악했던 개념 요소들에 근거해서 기사를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유동화 증권에서 필요한 건 기초 자산이 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넘기는 거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사를 보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 주체가 되는 거고요. 기초 자산은 주택저당채권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MBS가 될 겁니다. 두 번째 기사 볼까요? 자, 신한카드가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했는데 기초 자산이 뭘까? 다음 줄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그러면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매출 채권이니까 신용카드를 사람들이 긁은 것으로부터 받는 수익을 장기간 받는 건데 그걸 일시에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고 일시금을 받는 거죠. 신한카드는. 장기 동안 받을 수 있는 소액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일시에 넘기는 대신에 그 금액을 일시에 받는 거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다? 5,080억 원이다. 한마디로 그 비속어를 표현하면 5,080억 원을 일시에 땡기는 거죠. 신한카드 입장에서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특수목적법인 갤러리 제이차라는 회사가 자, ABCP를 발행했다. 그러면 ABCP의 기초자산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무엇이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기초자산은 중국교통은행의 정기예금이다. 결국 이 갤러리 제이차가 중국은행에 정기예금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 정기예금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걸 일시에 매각을 하는 거죠. 얼마의 규모로? 1,022억 원으로. 그래서 내가 예금 장기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이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일시에 팔고 1,022억 원을 조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산 유동화 증권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점, 자산 유동화 증권의 장점을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